돌아가지 않습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매주 일요일 2부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김준일 수석 에디터가 이번 주 눈에 띄는 정치 이슈들 어떤 것들입니까? 저는 단연 사실 눈에 띄는 거는 이제 한미일 정상회의. 예. 요게 조금 많이 제가 또 그런 안보나 국제 외교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에서 좀 많이 이제 눈에 띄었고. 8.15 경축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시사본부 들었는데 두 분이서 굉장히 평가를 설명을 잘 해주셨더라고요. 이종훈, 한건택 훌륭하신 패널이들이다 이 생각을 진행자와 함께 굉장히 많이 했고 이재명 대표 이제 검찰 출석한 거 그렇죠. 이것도 확실히 이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거 그리고 이철규 사무총장 발언. 예. 네. 요건 조금 많이 좀 때리고 싶다 이 생각을 들게 만드는 발언이었습니다. 네. 네. 장 소장 여기 추가할 거 있나요? 이동관 후보자 청문회가 그렇죠. 있고요. 해병대 최상병 순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국방부 내에 군대 내에서 여러 가지 갈등, 혼란 이런 것도 덧붙일 수 있습니다. 네, 거론한 순서대로 가봅시다. 삼국 정상회담 역대 최고급 수준의 합의들을 이끌어냈고 정례적으로 매년 다양한 채널의 협의들이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전문가한테 제가 이게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동맹은 아니다. 한일 간에는 군사 동맹은 불가능하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답을 얻었습니다만 상당히 그쪽 방향으로 간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긍정과 부정이 있잖아요. 저는 여기에서는 좀 더 긍정 쪽에 방점을 좀 찍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재편이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시 신냉전 시대로 가고 있는 것도 맞고 그래서 이제 한미일 북중러로 이제 재편이 되는데 한미일이 뭉치면은 북중러가 뭉치는 것도 당연한 거야 반작용으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이제 또 민주당 쪽이나 이제 진보 진영에서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의견도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지금의 전체적인 세계 정세를 봤을 때는 지금은 미국 쪽에 좀 더 강하게 쓰는 게 맞는 것 같다. 여러 가지 이게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견제가 하루 이틀로 끝날 게 아니거든요. 이제 경제평론가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국이 중국을 원시 시대로 돌려버리려고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 제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말씀을 해주실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오염수 관련해서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지만은 사실상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이 시점에 어떤 제스처나 액션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대중국 견제가 이제 강하게 있지만은 한미일이 국익이 완벽하게 일치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그 가에서 틈바구니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독자적으로 또 이제 이득을 얻어내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시그널이라도 있었어야지 이게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좀 너무 쏠린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의 전체적인 광복절 축사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조금 방향이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지만은 뭐가 됐든 너무 쏠리는 게 조금 이게 완급 조절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장 소장님도 의미가 있죠. 삼국 간의 자유민주주의 협의체가 이제 완전히 공고해지고 정례화됐다라는 부분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삼국 정상이 매년 최소한 1회 정도는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라는 것, 안보실장, 외교, 국방, 특히 산업장관이 회의를 연 1회씩 갖기로 한 것은 상당히 의미 있어 보여가지고요. 외교, 안보, 경제, 기술 분야에까지도 삼국 간의 협력, 동맹 체제가 좀 더 강화될 것 같은데 뭐든지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잖아요. 중국은 무척 이제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고 북중러의 어떠한 국가들 간의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 질서가 한미일, 북중러 최소한 동북아시아에서는 이런 식의 재편 현상이 나타날 것 같은데 이미 그런 움직임은 오래됐죠. 근데 어쨌든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과제죠 이제 앞으로 남은. 일본과의 관계는 아니 대통령께서 경축사에서 미래 동반자 협력 관계라고 얘기하셨지만
야스쿠니 신사에 기시다는 공물을 헌납을 하고 일본 의원들 70명 정도는 가서 참배를 하러 가고 예. 계속해서 어떤 보도에 일본 내 보도에 의하면 야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에서는 별로 문제 삼지 않으니까 옳다. 이번 기회에 독도 문제까지 우리가 확실하게 좀 우리 땅임을 일본 땅임을 좀 뭐 이렇게 확고하게 하고 가야 된다. 이 문제 해결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이런 숙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가 앞으로 더 큰 문제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신냉전이라는 표현 쓰셨는데 적어도 동북아시아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전 세계가 신냉전으로 간다는 틀린 말이라고 전문가들은 다들 네. 분석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다극화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 네. 최근에 뭐 구체적으로 유럽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과 그렇죠. 다른 목소리를 분명히 내고 있고 남미 국가들도 상당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행동을 보세요. 그동안 완전 미국 편이다가 지금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완전히 독자 노선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등등의 움직임들을 보면 전 세계를 신냉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반도 둘러싼 동북아는 분명히 그런 모양을 채를 취하고 있고 그 거센 흐름 앞에 한국은 솔직히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분석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북한이 어떻게 나올까 궁금해요. 북한은 뭐 계속 이쪽 그 북중로 강화하면서 네. 버티기 작전, 긴장 고조 이거로 가는 그러니까 거죠. 도발을 더 강화할지 우리가 협박을 해봤자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권과는 다르게 더 강하게 나오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먼저 손 내밀어서 대화 타협을 한번 시도해 볼까라고 생각을 할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지 전혀 없어요? 않습니까? 강대강대치.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한미일 안보 동맹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본은 지금 김정은 위원장하고 지금 회담하겠다고 지금 그래서 뭐 50%가 넘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예. 뭐가 됐든 어떤 식으로든 아무리 미워도 싫어도 뭔가의 이제 물밑에서의 뭐가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러면 북한하고 중국하고 그런 게 있느냐라는 거죠. 한중일 네. 삼국 정상회담은 성사 가능성이 높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예. 남북 대화는 뭐 꽉 막혀 있고 그건 사실 우리 정부 탓도 있지만 김정은 체제는 한국하고는 아무런 대화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거는 단절 상태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자초한 것도 우리나라 왜냐하면은 예, 맞아요. 미국하고 직거래하는 게 훨씬 더 낫고 이미 뭐 운전자론 막 이제 보수당에서는 막 비판도 했지만은 그게 운전이라도 하니까 사실은 북한이 대화로 하겠다고 지금까지 나왔던 건데 이제 아무것도 이제 여기는 기대기 없는 거죠. 미국만 보면 되는 거 어차피 미국에다 결정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미일 안보 동맹을 강화하는 거는 좋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자율성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런 것들의 어떤 방향성들이 있느냐 그게 굉장히 아쉽다라는 근데 거죠. 한미일 3국 군사 협력과 여러 가지 안보 체제에 대해서 이렇게 공고하게 이번에 합의를 본 거 보면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주도해 나가겠다. 아니면은 결정하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윤석열 정권에는 없어 보인다. 없어 그러니까 옳고 보이고. 그름을 떠나서 예. 그냥 그렇게 같이 그냥 함께 대응을 해보자라는 것 같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 윤석열 정권과 우리는 대화 안 해야지라는 시그널이 윤석열 대통령 부친상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이렇게 조문을 했었는데, 예.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죠. 예. 그런 거 보면 상대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상태예요. 지금 뭐 윤석열 정부도 북한 김정은 정권 별로 인정 안 하고요. 김정은 체제도 마찬가지 행태고 그래서 상당 기간 긴장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게 그냥 뭐 미사일 쏘고 뭐 이런 도발을 넘어서 연평도나 천안함 같은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좀 안 가기만을 맞습니다. 또 그런 위기 관리를 좀 제대로 하는 그런 실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요 얘기 나온 김에 어제 많이 분석했습니다만 대통령의 8.15 경축사도 한마디씩 하시죠? 장 대표님.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공산 전체주의라는 발언 자체가 주는 충격이 앞으로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 노조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인식과 판단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 통치 기간 동안에는 야당과 아니면 노조와 다른 시민단체들과의 어떤 협조관계, 대화, 타협 이런 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용에 대해서는 어제 분석 많이 했으니까 저는 요거 말씀드릴게요. 요즘 연설비서관 하기 참 편하겠다. 아니, 왜냐하면은
그냥 이렇게 만들면 돼요. 일단은 자유 한 30번 넣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공산주의 아니면 반국가 세력 한 10번 정도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권 카르텔 한 3번 넣으면 되고요. 뭐 가짜 뉴스 한 3-4번 넣으면은 이제 완성돼요. 이게 어디다 써도 돼요. 3.1절에 써도 되고 8.15에 써도 되고 아마 성탄절에도 아마 반 뭐 이권 카르텔 나올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예, 뭐 이렇게 율법학자들의 이권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권 카르텔 깨겠다고. 그러니까 TPO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내용에 대해서는 뭐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역대 이런 대통령은 없었고 이런 정부는 없었다. 좀 맞게 좀 해라 제발. 거기에 기술적으로 녹여내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예. 굉장히 능력이 떨어지는 게 예. 연설비서관의 능력이 떨어지는 건지 대통령의 능력이 떨어지는 건 제가 모르겠으나 사회성이 좀 결여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얘기만 하거든요. 대통령의 사회성이 결여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고집이 너무 세다. 남 얘기 좀 들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문재인 정권 때 비판을 상당히 많이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은 진영의 대통령이다라고 선언을 했다.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갈라진 국민들 중에서 서초동의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한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을 이분법적으로 판단하고 갈라치게 하고 그런 모습에서 비판을 많이 했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권 시절에 검찰에 있으면서 저렇게 극단적인 분인지는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죠. 네. 근데 지금 와서는 보수 대통령 중에서 제일 오른쪽과 극단에 가 있는 것 같아서 예. 왜 그러실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맞나라는 생각도 있고. 확고한 신념이신 것 같아요. 신념? 그러지 않고 이렇게 거듭돼서 강경한 표현을 점점 고조시키면서 근데 신념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신념이시면은 저렇게 공산 전체주의 정권이었던 문재인 정권 하에서 왜 검찰총장도 하시고 중수부장도 하시고 왜 그러셨는지. 그러니까 저는 신념도 좋아요. 뭐 신념도 좋은데 좀 분위기 봐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 신념을 얘기할 만한 기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찬반 논쟁도 있고 하지만은 8.15에 왜 일본 얘기를 안 하나요? 광복 얘기를 안 하고 왜 공산당을 10번을 얘기하고 자유를 30번을 얘기하시네. 27번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TPO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좀 강하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좀 맞춰라 좀 제발. 이 상황에 맞게 좀 해라. 거기에서 기술적으로 녹여내는 게 그게 연설비서관이 할 일이고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닌가요? 좀 제발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1시 30분 향해 가고 있네요. 교통정보 잠깐 듣고 토론 이어갈까요? 김민혜 씨. 네,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먼저 수도권 제 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 장수 부근 5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어서 차로 변경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양양 분기점 부근으로 주춤하고 인제에서 내린천까지도 정체입니다. 또 홍천 휴게소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는 고장난 버스를 처리하고 있어서 강촌 부근으로 짧게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설악에서 화도까지는 20km 차 간격 좁혀서 지나고 있습니다. 또 남양주에서 화도까지도 역시 차가 많습니다. 반대 양양 방향은 강촌 부근 3차로에서 고장난 버스를 처리하고 있어서 차로 변경 잘 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당진 분기점에서 서해대교까지 16km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일지 분기점에서 금천 사이로도 막힙니다. 또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진부에서 반월 터널까지 총 41km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직진 본능 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검찰에 출두 4번째 했고요. 8월 달에 구속영장 청구해라 하는데 지금 예상컨대는 9월 중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이고 그럼 회기 중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장 소장 어떻게 보십니까? 친명 일각에서는 부결시킬 거야 라고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고요.
정당한 검찰의 체포영장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에서는 약속을 또 지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근데 이번에 갔다 오면서도 이재명 대표는 네. 자신의 입으로 8월 달에 해라. 네. 나 가겠다라고 했는데 그건 왜 그런 줄 알아요? 9월에 했다고 그를 부결시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8월 달에는 영장 못 칠 거 아니까. 아니 그래도 그렇죠. 못 칠 거 아니까. 그렇게 그런 말을 거죠. 해놓고 네. 9월에 청구했으니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앵커님, 이재명 당대표의 백현동 건이나 아니면 다른 본인에게 가해지는 수사와 관련해서 계속 워딩들이 있어요. 조작했다. 응. 왜곡했다. 응. 소설이다. 응. 이건 정당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정치 검찰이 야당 당대표를 정적을 죽이려고 하는 거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 조작, 왜곡, 소설이니까 법원에 가면 기각될 거잖아요. 네. 그럼 가야죠. 가야죠. 그게 합리적인데 네. 이재명 당대표가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나는 포기할게요라고 했지만 계속 포기한 적이 없어요. 대선 전에 공약으로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못 믿겠어요. 9월에 청구되면 또 부결될 거다라고 보세요? 친명들이 슬슬 지금 피우잖아요. 지금. 부결시킬 거야 막 이러고 있는데. 김준희 에디터. 그러니까 저도 이 수사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그간의 스탠스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했고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도 방송에서 했는데 여기 이 장소장님 너무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영장 실질심사 받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 비판하면 좋아. 근데 진짜 안 이런 식으로 뭐 만약에 뭐 부결을 한다든지 뭐 꼼소리 부린다든지 근데 막 이 정도까지 못 믿으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몇 번 약속했는데 한 번도 약속을 안 지키셔가지고. 아니 저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결국은 9월에는 계속 회기가 100일 가까이 열리잖아요. 9월부터. 정기국회니까. 정기국회니까 이거 방법이 없어요. 이거 뭐 중간에 끊을 방법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네. 무조건 체포동의안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나설 거라고 봅니다. 제가 영장실질심사 그렇죠. 받겠습니다. 그래서 가결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당당하게 맞서겠다라는 예, 게 예. 여기 단순히 검찰 조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장실질심사까지 포함된 걸로 봐야죠. 네. 좀 지켜보시죠. 누구 말이 맞나. 되게 좀 치사한 꼼수 같은 건데 제가 이제 최근에 들은 얘기는 영장을 9월에 안 치고 10월경에 칠 거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그만두고 나서 법관들 인사 이동이 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하는 판사들 확실하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인사 이동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영장 청구하겠다. 뭐 그러한 생각도 있다라는 얘기도 얼핏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가시화되면 민주당은 또 부결시킬 것이다. 근데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만약 그거를 가결시킨다고 하면은요, 앞으로 민주당이 받아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해야 될 일들이. 그러니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도 계속 그럼 저렇게 영장 청구하면 어떡할 거예요? 다 가결시켜야죠. 다 가결시켜요? 네. 그런 민주당이 되길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뭐 음모론까지는 아니고 이제 우려 그런 건데 어차피 이게 무기명 투표니까 국민의힘에서 대거 부결표를 던져가지고 이재명 방탄 이미지를 강화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뭐 약간 모르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실현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얘기들도 솔솔 나와요. 그래서 그게 안 되려면 사실은 민주당에서 압도적인 다수가 가결을 던져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렇죠, 이제 그렇죠. 가능한 거니까. 예. 아마 그건 이재명 대표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그냥 단순히 그냥 표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가결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렇죠. 앞서서 딱 얘기를 해주면은 이게 상황이 말끔히 정리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의 네. 논리적 수순으로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저는 뭐 바랍니다. 그리고 근데 지금 백현동 건이나 대장동 건이나 이런 건들 보면 정진상 실장이 핵심 키인데 그걸 못 뚫은 것 같아요, 검찰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백현동 같은 경우도 김인섭 씨가 정진상 실장한테 로비를 해가지고요,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보고해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거 다 받아냈어요 라고 이제 정진상 실장이 맞아요, 제가 뭐 그렇게 로비 받고 이렇게 다 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이재명 당대표까지 가는 고리를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쌍방울 대북 송금까지 병합을 해서 영장을 치겠다라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영장 발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저는 체포동의안 이거 국회에다가 내지 않을 것 같아요. 검찰이 영장 청구 자체를 안 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영장 담당 판사들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순전히 저의 상상입니다. 하여튼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자꾸 이제
결정 뭐 이것도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 네. 중간 결정의 시기는 다가온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를 완전히 포기하면 그 자체도 하나의 결정인 거예요. 그렇죠. 현재까지 수순으로는 영장 청구할 걸로 보이고 법원에 가서 실질 심사를 받을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 결과 이건 이제 일종의 중간 결정이죠. 그 시기는 다가올 수밖에 없다. 또 하나 선거법 위반 재판 1심 선고도 다가올 수밖에 없다. 네.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시기라고 이제 봐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이철규 사무총장 언급하셨어요. 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배에 구멍 내는 사람은 승선시킬 수 없다. 그 배에 구멍을 내는데 어떻게 같이 태웁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지칭하는 게 뭐 대충 뭐 이제 우리가 추정키로 언론 보도로 나오기로 뭐 유승민, 뭐 이준석, 윤상현 뭐 이런 분들이잖아요. 일단 뭐 윤상현 의원은 모르겠어요. 공천을 원하겠죠. 그렇지만 이분은 무소속으로 이미 본인이 두 번 당선됐죠. 예, 2번이나 당선된 경험이 있어서 공천 안 줘도 사실 크게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실 거고. 유승민 대표는 제가 최근에 언론에서 인터뷰 비슷하게 한 적이 있거든요. 공천 주든 안 주든 그건 내가 올해 연말까지 거치 판단할 거다. 신당까지 포함해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거랑 상관이 없어요. 이철규가 뭐라고 얘기를 하든 아예 관심 없고 이준석 대표도 장난질 치지 마라 뭐라고 한다라니까 이게 지금 나오는 거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의 그 얘기가 아니라 예. 나머지 그렇죠. 너희 공천받을 사람들 입 다물어라는 거거든요. 이게 공산 전체주의 아니고 뭡니까 이게? 이게 바로 공산 전체주의예요. 척결해야 되겠네요. 네, 척결해야죠. 저는 공산주의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무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 당의 문화 이게 공산 전체주의예요. 그래서 북한 노동당하고 뭐가 다르지 이러면 저는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예고했지만은 빨리 이철규 사무총장은 사퇴를 하는 게 낫겠다. 이분은 당을 위해서도 그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그 국민의힘 지도부를 공격을 하거나 욕하거나 비판을 하면 너희들 공천을 안 줄 거야. 그러니까 찍소리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런 경고성 멘트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제 국민의힘 쪽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그분들이 비판하는 거는 배에 구멍을 내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 배에 구멍이 나 있어가지고 그분들은 수선을 하고 있는 망치질을 하는 거다. 이거를 왜 잘 못 알아듣느냐 이철규 사무총장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김재섭 방위비원장이 그 얘기를 했죠. 그 얘기를 밝히시면 어떻게 해요? 어차피 다 나온 건데 다른 방송에서. 그러니까 이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허약하다라는 것에 대한 자기 고백성 이런 경고 협박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은 당 지도부를 의원들이 알아서 비판을 안 하거나 공격 안 하거나 아니면은 김기현, 이철규 체제가 내년 공천을 확실히 할 거야라는 믿음이 있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하겠죠. 근데 공천권은 나한테 있어. 그러니까 우리 욕하거나 비판하지 마. 라는 허장성세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까지 흘러온 모양새를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냥 대선 치를 때의 국민의힘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요. 뭐 정말 억지로 별의별 수를 다 써서 이준석 전 대표를 몰아냈잖아요.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기회 있을 때마다 나경원 너 내 사람 아니야. 안철수 너 나랑 안 친해. 이게 다 선을 그어놨잖아요. 그러면서 어렵게 세운 김기현 체제에 나온 멘트이기 때문에 그 역사성의 흐름으로 보면 지금 두 분이 분석하시는 그 말을 부정할 수가 없죠. 우리말 듣는 사람만 뭐 우리말이라기보다 대통령 말 잘 듣는 사람, 대통령 편 들어주는 사람만 공천할게라고 읽히는 게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총선 승리를 자신하는 그 배짱이 뭘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아주 깊숙한 분들까지 모르지만은 여러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일단은 다수당이 되는 거를 약간 포기한 것 같다. 다수당이 되는 걸 포기하고 왜냐하면은 스스로 포기하고. 그러니까 뭐 이게 왜냐하면은 스스로 포기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지금 여건에서는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어떤 여론조사든 부정이 60% 플러스 마이너스 한 3.1% 안팎으로 굉장히 탄탄해. 그러니까 예. 이게 다른 거는 막 출렁이는 게 있거든요. 보면은 뭐 무당층도 출렁이고 예, 그러는데 여론조사는 대부분 60이 나와요. 60%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총선을 치를 수 있나? 근데 대통령이 바뀔 가능성이 있나? 등등등을 하면은 대통령이 바뀌도록 여당에서 목소리를 내거나 그래야 되는데 지금 지도부나 그런 사람들은 살 생각이 없고 본인들은 가장 안전한 영남이나 아니면 뭐 이분도 이제 동해죠 이철규 사무총장도 약간 제일 뭐 보수적인 보수적인 지역 뭐 등등등 하니까 본인들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다수당 아니더라도 뭐 정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시행령 고쳐서 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뭐 정현주 방심위원장 등등해서 뭐 KBS 이사장부터 다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기는 게 다수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일 대우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조금 판단을 했다라고 좀 보는 것 같아요. 예, 예. 이기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던데요. 제가 저번 주에 좀 핵심한 인분하고 얘기를 좀 나눠봤더니 자기네들이 막 끌어모을 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내년 총선 몇 석 그랬더니 한 145석 정도는 최대치로 이끌어내서 다수당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가능하겠냐. 지금 민심을 제대로 읽는 거냐라고 했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에 있고 그리고 돈봉투 사건 때문에 민주당의 다수 의원들이 사법적인 리스크가 더 높아지고 예. 또 민주당이 좀 분열이 되고 이렇게 하면 자기네들 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오로지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상대당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내 갈 길로만 가도 우린 이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아니한 배짱 생각과 대단하네요. 아니한 생각과 판단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총선 전략 분석 공천의 가장 핵심적인 부서가 여의도 연구원이거든요. 예, 예. 그 여의도 연구 원장이 이제 박수영 의원인데 부산을 지역을 갖고 있어요. 그저 아주 좋은 지역구죠. 근데 이분이 수도권에 있다가 안 돼가지고 부산으로 내려간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과연 수도권 민심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의지가 있느냐 그런 비판을 좀 하고 싶습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공천 받나요? 못 받나요?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까지는 공천을 주겠다라는 움직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당에서도 그러고 용산에서도 그렇다라고 저는 전에 들었는데 그때 닥치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안 됐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을지로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 재집권 전략 보고서 냈잖아요. 사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것보다도 민주당이 반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국민 고통에 둔감했다라고 하고 운동권의 이념에 매몰돼가지고 민생을 외면했다라는 게 뭐 우원식 의원, 뭐 박주민 의원 등등해서 나름 중량감 있는 의원들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일 지금 국민들이 꼴 보기 싫은 게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였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이거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민주당이 이제 반성하기 시작할 거예요. 옛날에 뭐 국민의힘 계열처럼 뭐 엎드려서 절까지는 못하겠지만은 우리가 이런 거 잘못해서 이런 거 했을 때 그때까지도 정말 이재명 하나로 반사이익으로 이길 수 있을까? 굉장히 아니한 생각이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굉장히 판을 지금 잘못 읽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준일 수석님께서 민주당 관계자들한테 그런 반성을 할 때 저를 꼭 불러서 한번 좀 제 얘기를 들어봐 주시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시원하게 한번. 제가 민주당 당직자가 아니라서 제가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네, 김태우 전 구청장 같은 경우 현재까지는 국민의힘의 지도부 입장은 확고해요. 공천 안 준다, 안 한다. 이번에는 아주 확고합니다. 현재까지. 근데 왜 사면 복권을 시켰대요? 옳은 일을 한 의인이니까. 알겠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에 당한 의인이니까 이건 빨리 해결해줘 이런 분위기였다라고 하고요. 아직까지는 용산으로부터 공천을 줘야지 출마시켜야지라는 사인이라든지 논의가 전혀 없었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끝까지.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니 의인이니까 풀어주는 그러면은 서울중앙지검장 때 윤석열 검사는 왜 기소했대요 의인을? 누굴? 이분이 기소했어요? 네, 이분이 있을 때 서울중앙지검장이었어요.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의인을 왜 그 기소를 해? 그때는 검찰총장 돼야 되니까 민정수석 눈치를 봐야 되나? 본인 논리적 모순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도 아니에요. 그리고 한두 가지는 아닌데 왜 넘어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거 가지고 진짜 그러니까 내로남불은 이제 민주당의 전매 특허가 아닙니다. 이제 지금 정부 여당이 내로남불이에요. 네. 다음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누가 언급하셨잖아요. 네. 근데 별 의미 없는 청문회였던 것 같고요. 지금까지 나왔던 거를 공방만 계속 이어지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어쨌든 뭐 청문 채택 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이 안 되더라도 대통령은 안 될 게 뻔하죠 지금. 네, 대통령께서 임명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게 과연 국민의힘에 좋을까라고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나 의원들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방송 장악이 어느 정도 될 거예요. KBS, MBC 사장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요한 간부들도 바꾸고 진행자도 바꾸고 PD도 바꾸고 저 같은 패널도 쳐내고 분명히 방송 환경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호적으로 바뀔 수 있는 환경은 조성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과연 내년 총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상당히 본인의 고집과 신념에 가득 찬 되게 편협한 일방적인 얘기들을 한 모습들을 보고 국민들이 과연 야 그래 방송 환경이 정상화되고 있구나. 저 사람 되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네. 이런 판단을 할지 아니면 야 예전에 우리 문재인 정권 때 우리가 그렇게 비판했던 이상한 장관들 뭐 대통령실의 사람들 야 대잡이다 그렇게 생각할지는 면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내년 총선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김준일 에디터 표현에 의하면 총선 승리에 별로 관심 없다잖아요. 대통령께서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국내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직 한미일 정상회의 아니면 외교 이쪽에 모든 관심이 있어서 웬만하면 국내 정치에는 크게 신경 안 쓴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이제 뭐 큰 굵직굵직한 거 끝났으니까 국내 정치에 관심도 쏟으시겠죠. 저는 이동관 후보자는 이거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여권의 기류 제가 뭐 전해 들은 것도 있는 게 이게 이제 장악을 넘어선다라는 전체적인 이런 흐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장악을 넘어 해체. 아. 네, 공영방송 해체. 그러니까 이를테면 KBS 뭐 1, 2 나눠서 이제 분리 매각, 뭐 MBC도 민영화, 뭐 등등등 이게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지만은 구조 개편. 예, 그래서 이제 이동관 위원장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게 그러니까 뭐 이제 3년인가 임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하겠다라는 이런 이제 뭐 큰 플랜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여권 관계자한테 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하려면은 그 법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 총선에서 이겨야죠. 총선에서 이겨야 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논리적인 모습이 본인들이 빠진 이길 수 거예요.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한다니까요. 다 부정적으로 보던데. 자신들은 정신 승리로 이길 수 있대요. 정신 승리로 이길 수 있다고. 올림픽 경기라고 굉장히 생각해요. 논리적 모순에 지금 빠져 있어요.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럼요. 이길 수 있다. 이제 계속 믿는 구석은 그거 하나였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드렸죠. 민주당도 반성을 하기 시작했다니까요. 그 정당도. 자, 그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 허가 없이 방송 출연한 것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견책이라는 가장 낮은 징계를 받았어요. 저는 우리 시간에 그랬나 아무튼 이채일병 사망 사건 수사한 거 결과를 놓고 그냥 집단 항명으로 바로 잘라버린 것은 죽이겠다는 뜻이니까 이 사람은 난 죽을 수 없다. 당신들이 죽어봐라라고 전쟁이 이미 붙은 거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견책이란 징계가 나오니까 휴전합시다라고 제안한 거 아닌가? 양쪽이 지금 조용해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보면 수습 국면으로 들어간 것 같고 그 얘기는 군수뇌부가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라고 반성했다는 거라고 전 보여지는데요. 그게요 여러 가지 박정훈 대령하고 또한 뭐 예를 들면 국방부 차관이라든지 아니면 국방부 법무관리단 분들하고 통화한 내용 아니면 문자 주고받은 내역들을 보면은 네. 박정훈 단장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너무 잘못했으니 빨리 휴전해야지. 잘못하다면 큰일 그런 나겠다. 이런 거 생각이 같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는 거 저도 그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더 이상 언론에 이렇게 막 시끄럽게 예. 하기보다는 조용조용히 조금 이렇게 봉합을 하려고 하는 예.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 박정훈이라는 이분이 그 정도로 넘어갈 것인가. 자기는 1도 잘못한 게 없다라는 거거든요. 게다가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고발은 안 했죠. 고발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게 이제 관건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당사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판단해서 이제 수사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중요한 거는 박정훈 대령은 본인이 1도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고 약간 뭐 조금 고집불통 어떻게 보면은 뭐 진짜 군인 아니면 고집불통 이런 사람인데 이게 이제 이 정도로 우리 딜하자라고 했을 때 회유가 될 것인가. 저는 그거 좀 회의적으로 보고 이게 완전 불씨라서 언제 이게 활활 타오를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예. 미봉으로 가느냐 확전 뭐 대기 상태냐 이건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다. 아무튼 견책이라는 정치인계는 일종의 휴전 제한. 맞습니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들으시고 다음 주말 뵙죠. 안녕히 계세요.